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앉게 되긴 했는데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제 직책을 좀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다 보니까 현장 중에서 가장 모를 것 같은 천안에 있는 직책으로 올려놨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증평에서 얘기해 주신 것 비슷한데 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도움을 좀 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님께서 오케이 바로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오케이 해주셔서 솔직히 학교 사업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조합에서 다 활동해 주시고 도움 관리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고교 2023년 고등학교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생활 체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을여행팀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셨고 저희 학생들도 열심히 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주는 가장 큰 어떠한 역할 이런 거 하는 게 저희 공릉동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저희 이사장님이 계신 공릉 꼬마협동조합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조합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물론 많이들 쓰셨겠지만 저도 지금 연구 활동을 20년 넘게 하면서 약 발표랑 한 200편? 100편? 100개 넘게는 논문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마다 항상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그곳에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지역학? 이런 물음표를 먼저 가졌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적 자본에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마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런 활동들이 연구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최근에 그와 관련된 계획서 세우고 있는데 실적으로 돈은 못 받았고요. 3년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논문만 쓰면 지원주 받으려고 하면 계속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 원래 제 전공으로는 계속 받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닐까라고 하겠지만 아까 저희 그래도 굉장히 많은 활동으로 학문을 하고 있거든요. 꼭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어떠한 논문을 쓸 때 사례를 쓰고 논의를 쓸 때 저희 공릉 꼬마활동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학이라고 꼭지만 안 바꿨지 그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연구가 지금의 오히려 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지역학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학문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적 자본이 아닌 지역학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2024년도에는 꼭 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꼭 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 여기 토론에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 빼먹었다고 저희 뒤에서 굉장히 테이블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또 이제 마이크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이미 대표님이 썼던 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찌나 잘 쓰시는지. 그래서 여기 자료 중에서 지역학은 평범한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만드는 마을 역사입니다. 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이 원고를 받고 나서 마을 역사라는 부분에 줄 몇 번을 끌고 감동이야 이러고 제가 읽었었는데 이걸 빼놓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읽었고요. 그리고 저희 저 말이 원래 마이크만 잡고 말이 많아서요. 뺏기기 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학문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공릉동에 대한 지역 자존감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지금 현재 천안시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관광과에 아예 공릉동 사례를 사진과 함께 왕창 다 보내면서 자랑을 어마무시하고 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마을 여행 선생님들이 굉장히 해설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이사장님께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왕창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공릉동으로 한번 내년에 돈 받아서 오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자존감은 공릉동만큼 높은 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학문적이 아니라 제 자신 제가 너무 높아서 저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보다는 논평에 가까운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공릉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증표의 기록관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 우리 신유정 논 FM 대표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저는 1994년부터 노원에 살고 있는 노원 주민입니다. 내년이면 30년째인데요. 아마 그래서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그 주제가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의 지역사 기록 그러니까 구술사 기록 체록을 하면서 지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시작한 이유는 보통 그 인생사는 다 유명하신 분,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그 인생사를 기록을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것을 연구하는 강사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죠. 교수님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술사 체록하는 걸 배우고 구술사를 체록하게 됐고요. 정말 일반인 분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인생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몰랐던 노원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역사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런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여기가 허허벌판이던 노원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에 이주에 오셔서 굉장히 어렵게 삶을 살아냈던 분들의 이야기를 체록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노원 지역의 역사를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가 기록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서 그 저희 지역이 곧 재개발이 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면 옛날의 흔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때 여기 노원문화원에 기록 사진 기록을 좀 얻으려고 방문도 하고 얻기도 하고 또 지역에 계신 그 기자님한테도 기록을 얻어서 저희가 상계오동 사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여기에 초대를 받게 돼서 제가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고 의문점을 몇 가지 막 적었었는데 앞에 토론을 하시면서 의문점이 몇 개가 풀렸고요.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공릉동 굉장히 부럽잖아요. 열린 공간. 그런데 관이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공터는 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 그 공간직이세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도서관이나 그 외의 관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협조적이긴 하시지만 그 주인이 바뀌시면 지원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시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누구한테? 네네. 저 너무 너무너무 아까 막 감동하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담당하시는 신유림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그걸 담당 못 하시게 되면 다음 분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마을 활동 10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록 연구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반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은 계속 뭐 2,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긴단 말이죠. 근데 저는 기록 연구사의 직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한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도 기획하고 이 지속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퇴직이 이제 한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를 좀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완전 서울 라브랭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증평에 가면 있어요. 증평초를 나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서울 라브랭이라서 누수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0년쯤 지나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사실은 5년 전에 처음 사업을 기획했을 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고,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민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계속 멋있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1단계 성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10년쯤 지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혼자 하잖아요. 혼자. 근데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면 좋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거보다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중에 뭐 키워드가 뭐 돌봄 사업, 뭐몇 가지 아무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해놓는 거,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없어도,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약간 한마디 조금 해드리려면, 공터가 2011년에 생기고 아무래도 공터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원 구립이지만 위탁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센터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저희 협동조합이거든요. 또 이러한 모인 마을 사람들의 활동을 이 공공기관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렇게 등장한 마을 주민들이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만든 것이 2016년에 국민 꿈마을 협동조합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처럼 뭐 힘이 있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냥 느리게 꾸준히 가는 것들은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그래서 관이 지원해주고 주도해주면 상당히 좋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생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대안도 마련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의 신임 기록연구사께서는 아까 언뜻 언급도 하셨지만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후의 어떤 계속 이어지는 영속성을 위해서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칫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다음 사람이라든지 다음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의도의 오류가 이제 범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도 그런 거를 생각해서 노원구의 조례라든지 국조례라든지 이런 시스템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춘환 노다지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노원 지역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노다지 이춘환입니다. 우선 그 노원 문화원하고 노원 지역학 연구소가 지역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주목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포럼을 참여하면서 또 건강한 고민 지점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노원에서 산 거는 한 20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알게 된 거는 전에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 그 서울시의 그 곳곳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조하에 이제 마을 곳곳 지역 곳곳을 이제 다니게 되다 보니까 막 길을 잃었어요. 사는 곳은 산개밖에 없어서 산개곡이 조금밖에 몰랐는데 뭐 중계동에서도 길을 잃고 버스 하나를 잘못 내리면 특히 월계동에서는 갇혀서 못 나오고요. 버스 노선을 계속 인덕대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알게 되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물론 직업에서 시작됐지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고 지역민들을 같이 만나면서 든 생각은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사업이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들고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포럼 이제 그 서정원님의 그 발표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시는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또 잘 알게 하는가, 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그 지속적인 참여,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관심. 그래서 관심과 알게 되는 것, 그로 인한 사랑에서 비롯된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었냐면 제가 공동체 근무 당시에 이제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 상계 1, 2권역, 중계, 하계, 공릉, 월계를 마을 투어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반나절 정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서너 시간. 그래서 작은 15인승 버스를 대절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야기도 듣고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참여하셨던 분들의 지역 반응이 너무 좋았고 내가 이 동네 살지만 이런 데는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아까 이렇게 환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이렇게 기관장이 와서 어서 오세요 주민 이러면서 환대해 주시고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화원만의 어떤 마을 투어, 탐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미 활성화된 곳들이 있죠. 공릉도 꿈마을도 그렇고 상계 뭐 산세 마을도 있고 뭐 초안산의 그 내시 그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곳의 지역의 문화 자원이나 이런 것들 인적 자원들을 꾸준히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문화원만의 특색을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자면 지역학에서 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노원 지역학 누구한테 질문? 서정원 예. 네. 네. 노원 지역학이라고 하면 그 노원이 행정구역상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학술적이나 저희가 마을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이거는 행정으로 구분되지가 잘 않거든요. 그리고 상계 1동 모임을 해라라고 해도 사실상 상계 1동 그 지역의 그 도로 하나만 건너도 이렇게 뭉치기가 사실 힘들고요. 사실 오히려 그 2동 쪽으로 넘어오기 쉽다든지 5동 쪽하고 연결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인접 생활권의 그 생활 번역으로서 연구가 진행돼야 이게 더 맞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의정부, 도봉구, 중랑구 뭐 이렇게 연계된 곳들과의 여기가 예전에 양주였었잖아요. 큰 틀에서 그런 식의 연구나 어떤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생활 번역으로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서정원. 네. 일단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 좀 당황스러운 건 다 아시겠지만 토론문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더 제가 행설수설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했는데 저도 많이 좀 적어놨습니다.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서울 역사박물관에 나와는 서울
북부인가요? 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책이 여러모로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노원, 양주, 도봉, 강북, 뭐 의정부도 한번 다 봐야 될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대별로 서울의 북부 지역만을 따박따박 다 정리해놔서 그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건 연구 논문은 많이 없는데 양주 지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도남 선생님이라고 건국대에서 박사 마신 논문이 그래도 노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고요. 좀 더 연구하시려면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노원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쳐보시면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행정구역으로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시민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좀 놀랐고요. 저도 계속 제가 이제 발표 20분에 못했지만 토론자 하신 지원 선생님이 토론문을 좀 잘 좀 다들 좀 천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려져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노원 지역 역사를. 특히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전공이 민속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세계사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에서 노원 지역에서 현실적에서 구술 자료를 가지고 노원의 모든 역사를 밝히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저기 준평이 너무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과연 노원 지역에서 그 사례를 잘못 쫓아갔다가는 노원은 너무 또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랑 일반 시민들의 어떤 교합,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역사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근데 그게 기본이 안 되면 구술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해놓고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어떤 역사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어찌됐든 저는 좀 지역에서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의견들이 너무 좋긴 한데 추상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들 올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공릉동의 사례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죠. 근데 포인트가 몇 개 빠져 있죠. 공릉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 안 되니까 주요 키워드들이 현대에 막 즉흥적으로 나온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이남 선생님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착화돼가지고 그 앞선 역사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론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주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주에 온 사람들이 좀 다 같이 좀 노원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왜냐면 제가 모르니까 제발 좀 그런 쪽에 좀 특권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지명을 그냥 정했어요. 우리가 명칭을 정했어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좀 더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안석기 노원문화원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할 때 대충 중요한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비슷한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삼국지 연의와 삼국사는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삼국지 연의, 나관중이 쓴 소설에 의거해서 제갈량이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우가 무신이고 뭐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삼국은 그 삼국지 연의로 인해서 이렇게 공유되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삼국사는 그 사실과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억울할까 뭐 누구는 원래 정사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삼국 연의에 의해서 굉장히 악인으로 변모한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물론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 동시에 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위탁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서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는가 이런 지점들이
그 학문을 할 때 물론 이제 엄정한 태도들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작게는 공동, 좀 더 넓게는 노원,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래서 내재된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내재된 정체성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일부 배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내재된 리듬이 동살구시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BTS의 아이돌이라는 영상을 보면 탈춤이 나오고 사물놀이가 나오고 얼쑤절쑤라는 추임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라는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의상이 일부 포함되기 시작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내재된 정체성이 세계인들에게 더 알려지리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재된 정체성이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알려질 때는 왜곡돼서 알려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뭐 증평군을 꼭 100%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벤처마킹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 정체성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 3분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나 네,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을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발제와 토론과 주민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저도 이 지역학 연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모든 말씀이 앞으로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공릉동에 살면서 지금 발표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많은 소식들이 카톡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오갈 때도 있는데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제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행사에도 같이 해보면서도 이분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좀 쉬어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선호 이사장님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끊임없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응? 그 옹달샘 같은 그 원천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고 또 그 전에 우리 신유림 선생님의 증평군 사례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연구 우리 노원에서도 많이 연구해야 할 주제 같아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선옥 선생님 부탁드려요. 건망증? 어제 뭘 했는지 바로 잊어버려. 그냥 저희는 공릉동이 진짜 특별한 동네가 아니에요. 2011년 우리 동네에는 공공기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서관 하나도 없었고 공터가 열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도 이런 사람들은 같은 퍼센테이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자기의 관심과 자신의 유익도 좋지만 나의 관심이 마을과 이웃의 유익으로 이어지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다 흩어져 있는 주민분들이시다 보니까 처음에 마당만 잘 펴주시면 그리고 그 마당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반이 지원한다고 하는 게 반이 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틀어지고 이런 게 지원이 아니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당을 펼쳐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자기가 스스로 참여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러한 분들이 등장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마을 단체들이 이제 새로운 회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 50대예요. 저희는 이제 곧 다 시니어 단체가 되겠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대신 희한하게 청년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아까 잠깐 오셨던 로컬랩의 김동환 대표라든가 여러 청년분들이 또 마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0, 40대 분들이 비어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 그것이 저희의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매우 지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희는 내년에 진짜 안식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고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재미가 아닐까? 저희 회의 가면 되게 재밌어요.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회의면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좀 뭔가 개인적으로도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서면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하지만 또 모이면은 또 뭔가 에너지가 합쳐져서 다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 주시라니까요. 연구는 저희가 못해요. 이 이야기에 진짜 건망증. 진짜 건망증. 일부는 네, 공감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이 있습니다. 네. 공릉동이 잠시만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혹시 플로어에서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본인이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지.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대학교 박물관 학예사이고요. 그래서 박물관 학예사이면서 이제 지역학 연구소에서 연구소는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지금 신유림 기록 연구관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유림 기록 연구관님의 활동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사례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관 뭐 이런 걸 활동하는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제가 들었을 때 저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그러니까 행정기록물들을 대부분 관리하시잖아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그러다 보면 그 기록물을 이제 폐기하고 이걸 보관할 건지 폐기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고 어떤 기관에서 밀려서 가는 직책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일단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을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트할 마음의 어떤 여유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거든요, 대부분들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스타트를 하시고 거기까지 성과를 내셨는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초가 되셨던 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눈물 없으면 그랬었는데. 처음 시작은 사실 굉장히 불순했거든요. 맞아요. 그 법에 의해서 기록 연구사들은 그렇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구석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가 사실 좀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되게 근데 사실 누구에게나 인정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아카이빙의 주체나 그다음에 주인공이 주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인정 못 받는 게 너무 싫었고요. 그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퇴직 때까지 했다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못 받겠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인정받을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시민기록 일이었어요. 시민기록 일이었고 어쩌다 보니 예산을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는데 기왕이면은 즐겁게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처음에 컨셉을 굉장히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잡은 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평 사례를 노원에서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평 사례는 증평 사례잖아요. 그 사례를 만들 때 기록관에서 제가 연구자들하고만 머리 맞대서 만든 사례가 모델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할 때 주민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민 1%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열심히 듣고 그거를 우리 계획에 많이 제대로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노원에서 하실 모델은 노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를 들어서 그걸 계획에 반영하시고 모델을 만드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예. 지금 12분 정도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약속을 드렸으니까 한 5분 정도 오버가 되더라도 한 분 정도 3분 약속 드렸으니까 더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한 분만 더. 네. 제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증평 사례고 상당히 이건 관리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디자인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연구 사례가 있어서 연구대가 잘 맞췄다고 한치 오차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개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아주 궁금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네, 잠시만요. 우리 인평의 이제 질문이 좀 집중되는데 그럼 질문상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끝내고 진평에 돌아가면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는데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덧붙여서 마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를 예쁘게 하고 잘하려고 잡으면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보통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쁘게 만들 계획을 세우진 않거든요. 그냥 전시를 한다 이렇게 하지 전시를 예쁘게 잘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예쁘게 잘한다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 중심에 주민이 있었고요. 주민이 주인공인 전시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실무적인 부분은 무결제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책이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무결제 시스템을 진행했고요. 근데 잘 생각해주시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어느 선까지 결정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느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정결 규정이 아예 내용이 없거든요. 꼭 팀장님, 과장님,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으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과 미적인 부분은 사실 취향의 문제거든요. 이분이 좋은 취향을 갖고 있고 저분이 다 좋은 취향을 갖고 있지만 이게 공통되진 않거든요. 그럼 이 취향 저 취향 반영하면 예술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 일관된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무결제 시스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전 또 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 조직 안에서 보면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매사 일을 하다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경향이 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인공은 예쁜 여자 주인공
잘생긴 남자 주인공 이렇게 둘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모두 들러리였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이렇게 주인공이 많은 상황으로 변한 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고 주인공이어야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세상이 사실 이미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거. 주변에서 아무리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노원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언제든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의 입장에서 시간이 좀 오바된 관계로 오늘 뒤풀이 장소라든지 차후에 학술 포럼이라든지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실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학술 포럼을 하면서 느끼셨던 부분 또 앞으로 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노원 지역학연구소 소장님 김광호 소장님께서 총평 겸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만에 약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주제 발제를 해주신 분들을 잘 선정이 됐다? 뭐 선정될 뿐 아니라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생각이죠. 저는 사실 저도 주민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참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좀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건방진 거구나. 왜냐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데 무슨 활성화 방안을 내가 타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크리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을 오주셨던 분들도 또 이춘환 선생님 저는 요새 그 문화 해설 쪽도 좀 배우고 있는데 저거 보고 나중에 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같이 무언가 이 지역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3시간 이상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경우에 저도 뭐 많이 학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한 시간이면 다 빠져나가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도 너무 좋았고 여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있는 것 자체에서 참 대단한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고 너무 참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돼야 되는 거니까 구체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저기 지역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여분에 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나중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노원문화원 창립 26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2023 노원 지역학 학술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